안녕하십니까. 인간과 관계의 이해 2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언으로는 1호학번 이원진, 17학번 유현재, 18학번 이인규, 19학번 강휘석, 21학번 유소향, 21학번 양효정 있습니다. 그리고 하키앤크엉 선배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관계의 이해 강의를 듣게 된 이원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나눔과 배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를 나눠서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나눔과 배려 진단 및 성찰. 세 번째로 향후 계획과 실천 사례. 네 번째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때의 나눔과 배려는 가족에겐 잔심부름이나 부모님 안마, 흰머리 뽑아드리기 등등이 있고요. 친구들에게는 장난감을 나눠서 같이 놀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이웃사회에서는 자주 마주친 리어카 할아버지가 계셨었는데 항상 떡볶이를 나눠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기념 배지나 크리스마스 실 같은 것을 구매한 기억이 있네요. 바로 넘어가서 중학교 때인데요. 가족들에게 한 것은 집안일을 도운 것뿐인 것 같네요. 친구들에게는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많이 도운 것 같습니다. 또한 이웃사회에서는 솔직히 학교에서 하라고 했던 봉사활동 정도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제 고등학교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들에게 한 것은 집안일에서 조금 나아간 가구를 만들다던가 가구를 옮긴다던가 거의 힘을 쓰거나 기술을 사용하는 등의 집안일을 도맡아서 한 것 같네요. 친구들에게는 중학교 때와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이웃사회에서도 중학교 때와 같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학교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힘쓰는 일들, 가구 옮기기, 만들기 등등을 계속 이어나갔고 성인이 돼서 처음 촬영으로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선물을 돌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친구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말했을 때 성심성의껏 도와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낼 곳이 없는 동기에게 집안일을 해주는 것으로 같이 살게 한 것처럼요. 이웃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린다던가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밖에 없네요. 제 스스로 나눔과 배려를 진단하고 성찰을 했을 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큰 배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치 않은 배려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만 도와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의 연장선으로 배려가 과하면 서로가 불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착하지가 않다는 것, 항상 배려를 하면 호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뭐든지 적정선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솔직히 아무런 의미 없이 넣어봤습니다. 향후 계획과 실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면하지 않기입니다. 솔직히 귀찮아서 못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 외면하지 않고 나눠주며 배려하려고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과한 배려로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데 지레짐작으로 배려해줬다가 불편함을 느낀 적이 스스로도 있었으며 제가 불편함을 줬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배려를 한 것이겠지만 과하면 뭐든지 좋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정선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호구가 되지 않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엔 착한 사람들만 있지 않다는 것을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저 스스로가 먼저 갚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간관계의 이해, 나눔과 배려에 대해서 설명할 003반 2017-0563 유현재입니다. 네, 먼저 목차를 살펴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나의 나눔과 배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두 번째는 나눔과 배려 진단, 세 번째는 나눔과 배려 증진을 위한 계획, 네 번째는 계획에 따른 실천 사례, 다섯 번째는 실천 후 효과와 느낀 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나눔과 배려 초등학교를 살펴보면 가족은 방 청소하기, 음식물 쓰레기 봉지 내놓기, 부모님 안마 해드리기,
카네이션 손편지 쓰기가 있습니다. 네, 친구는 이제 간식 나누어 주기, 연필 빌려주기, 집 같이 가기가 있고요. 이웃사회는 이제 놀이터 그네 양보해 주기가 있습니다. 중학교를 살펴보면 가족은 이제 부모님 대신 이제 설거지 해드리기, 친구는 이제 친구 집까지 데려다 주기, 이제 축구를 할 때 축구공 빌려주기, 책 빌려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회는 이제 지하철 봉사로 인해서 길 안내해드리기가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가족 대신 이제 밀린 빨래 대신 해드리기, 이제 설이나 추석 때 시장에 같이 가서 짐 옮겨드리기, 친구는 전화로 이제 학교 가려고 깨워주기, 이제 매점에서 빵을 사주기가 있습니다. 이웃사회는 이제 지하철에 이제 표값을 대신 좀 내드리기, 이제 봉사활동에 확실히 있다 보니까 이제 복지시설에서 이제 봉사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생 때를 살펴보면 이제 가족 때는 이제 부모님 좋아하시는 저녁 사드리기, 용돈 드리기가 있고, 친구는 고기 구워 먹을 때 이제 친구 대신 구워주기, 이제 축구를 할 때 경기장 대신 예약해 주기가 있고, 이제 이웃사회는 이제 할머님,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자리 비켜드리기, 이제 뭐 터미널에 이제 촉값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빌려드리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눔과 배려 진단했을 때 가족은 고등학교일 때의 경우 이제 주로 이제 마음이나 이제 육체적인 나눔과 배려를 했다면 대학생 때는 이제 높아진 이제 경제적인 나눔과 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주로 이제 뭐 물건 같은 걸 물질적인 것을 빌려준다면 이제 대학생 때는 이제 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 이제 경제적인 나눔과 배려가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사회를 살펴보면 초중 고등학교 때는 이제 주로 이제 형식적인 나눔과 배려를 했다면 이제 대학생 때는 이제 의무적인 행동이 사라져 봉사활동 같은 걸 하는 일이 이제 확실히 적어졌습니다. 이제 나눔과 배려를 위한 향후 계획은 이제 가족한테는 점점 이제 행동적인 것보다는 이제 물질적인 것에 이제 초점이 되어가 진심이 담긴 나눔과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친구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이제 마음적으로 공유하는 나눔과 배려가 필요하고, 이웃사회에서는 형식적인 나눔과 배려가 아닌 이제 존중하는 나눔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에 따른 실천 사례를 보면 이제 가족한테는 이제 부모님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해준다든가 이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가게에서 대신 일해드렸습니다. 친구는 이제 친구들에게 손편지를 써보고 이제 속에 있는 고민을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사회에서는 이제 집에서 이제 안 쓰던 책이나 물건들을 이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무료로 이제 나눔해 주었습니다. 이제 실천 후 효과는 이제 가족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항상 이제 고생하시는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 이제 마음을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친구한테는 이제 솔직하게 서로 마음을 터놓은 뒤에는 더 이제 사이가 가까워지고 서로 이제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을 통한 배려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지차의 진행에 따른 자기 성찰을 표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부모님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뭐 부모님의 요구에 따라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요구한다는 게 있으면 심부름 같은 거를 잘 한다든지, 중학교 때부터는 과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대인 관계에서 완만하게 해결을 본다든지,
또 어떤 걱정거리를 이제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표에 넣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교 때 중등사는 금전적인 요구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최대한 부모님이 금전적인 것을 기대지 않는 그런 일종의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학원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기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대학교 때 들어서는 등록금이라든지 생활비 같은 것 면에서 이제 기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다 내용은 다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아낌없이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종의 나눔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유지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나 그런 지난 시기와는 다르게 취미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정보든지 다른 능력들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초등학교 때는 무던을 만나면 항상 인사를 하는 그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인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인사를 하는 배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최대한 경청을 하고 그 경청을 토대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배려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직접적으로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을 하면서 필요 없는 교과서라든지 문제집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보면 가장 큰 나눔을 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대학교 때 들어서는 아르바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묻는 등 일종의 감정적인 배려를 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자기성찰을 한 토대로 작가 진단을 한 결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남을 돕는 데 사용하고 노력을 했던 그런 나눔과 배려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공과사나 다 상관없이 타인의 말을 최대한 경청하면서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다가왔던 면들이 첫 번째로는 타인을 도와주지 못할 상황,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접근 자체가 힘들고 말을 어떻게든 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접근이 힘든 상황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견이 필요할 때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기 진단을 통해서 실천 계획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주제로 대화 관계를 형성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먼저 다가서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완화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대화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주어진 일이나 그냥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주제 말고 나와서 대학교 때 진행하고 있었던 취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실제로 실천을 하는 그런 일을 진행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먼저 다가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나 저 스스로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존에는 더 할 말이 없어서 다가가지 못했다면 이제는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먼저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좀 더 원활하게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간관계의 이해 나눔과 배려 3반 강성휘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크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의 나눔과 배려, 두 번째, 진단 및 성찰, 세 번째, 증진을 위한 향후 계획, 네 번째, 계획에 따른 실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사례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으로 크게 3가지를 나눴습니다. 가족 부분에서는 간단한 심부름, 장난감 치우기, 자신이 읽었던 책 정리하기가 있고요. 친구 부분은 친구가 연필을 두고 왔을 때 연필을 빌려주기, 친구가 준비물을 같이 들어달라 했을 때 부탁 들어주기, 친구의 이야기 들어주기가 있습니다. 이웃 부분에서는 옆집 주민과 인사하기, 경비 아저씨께 감사 인사하기, 초등학생 때 나눠줬던 불우이웃 돕기, 저금통을 채워서 내기가 있습니다. 나눔과 배려 중학생 부분입니다. 가족 부분에서는 설거지를 하기, 세탁소에 옷 맡기기, 그리고 친구 부분에서는 혼자 있는 친구와 밥을 같이 먹거나 친구들이 상담을 부탁했을 때 상담을 같이 해줄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 부분에서는 서대문 형무소 안내 봉사활동하기, 수제 비누를 만들어 독거노인 분들께 기부하기가 있습니다. 나의 나눔과 배려 고등학생 편입니다. 가족 부부는 알바를 시작을 했고요. 알바비로 이제 할머님 생신을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친구 부부는 운동을 잘 못하는 친구를 도와주었고요. 학급 반장이 되어서 학우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부분에서는 상담 동아리에 들어가서 또래 친구들을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초등학생 친구들도 상담을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육 자료를 제작을 해서 같은 동기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 부분입니다. 가족에서는 학생회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아서 저희 학비에 보탬이 되었고요. 친구 부분에서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를 응원을 해주고 옆에서 열심히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웃 부분은 대외 활동을 통해서 교육 자료를 제작을 했고요. 환경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나눔과 배려, 진단 및 성찰입니다. 가족 부분에서는 초등학생 때는 대체적으로 단순하고 육체적 노동이 가장 적은 나눔과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부분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저희 집에서 하는 일이 조금 많이 늘어났고요. 고등학생 때는 집안일의 대부분을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배려를 조금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 부분에서는 초등학생 때는 친구를 배려를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지하는 상태가 미흡하고요. 중학생 때는 또래 집단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등학생은 또래 집단 형성에 이제 익숙해진 상태로 조금 더 안정적이게 친구들을 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부분에서는 초등학생 때는 인사 등 간단한 배려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사를 열심히 했고요. 중학생 때는 무거운 것을 들고 계시는 할머님이나 이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조금 힘드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었고요. 고등학생 때는 조금 더 확장해서 교육을 담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담 동아리와 이제 초등학생 교육 자료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는 이제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부분을 제가 대신 대체하고 있습니다. 친구애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이 가능한 나이기 때문에 비슷한 연령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과 소통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웃 부분에서는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동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해외 봉사도 고려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의 향후 증진 및 계획입니다. 가족에서는 부모님의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벌기가 있었고요. 친구의 부분에서는 물질적인 보답보다는 마음이 담긴 편지나 위로의 한마디를 조금 더 건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웃은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배려를 실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 봉사활동을 나가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 실천 사례입니다. 가족애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의지력을 낮췄고요. 그리고 저의 이제 생활비 부분은 제가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 부분은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편지를 3장을 써줬는데요. 친구도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서로 좀 더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 부분은 안 읽는 동화책들이 집에 몇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를 진행했고요. 청소년을 위한 기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 실천 후 느낀 점은 가족 부분은 부모님의 고충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같았고요. 사회생활이 힘든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애 같은 경우는 비싼 물건보다는 마음이 담긴 몇 장의 편지가 조금 더 친구를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웃 부분에서는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서 너무 뿌듯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진행하거나 나눔을 진행한 거를 정리를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PPT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한 발 더 성장한 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런 수업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앞으로 비전을 다져가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의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관계의 이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0-184 유소영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실천한 나눔과 배려 활동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실천한 나눔과 배려 활동에 관한 진단과 성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향후 계획과 그에 관련한 실천 사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과 소감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실천한 나눔과 배려 활동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제가 가족들에게 실천한 나눔과 배려 활동으로는 어린 동생들에게 제 것 대부분을 양보함으로써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아나바다 장터에 참여 후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전부 기부함으로써 참여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가족들에게 실천한 나눔과 배려 활동으로는 늦둥이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친구들에게 한 활동으로는 선도부 활동을 통해 교내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였습니다. 이웃들에게는 학교 외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학생들을 학교로 인도하는 활동을 하였고, 또한 효행봉사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나눔과 배려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때 코로나가 터져 고3 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집에 있게 되었고, 늦둥이 동생의 어린이집 픽업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실천한 나눔과 배려 활동으로는 가정사가 어려운 친구의 교내 회비를 도와주는 것으로 실천하였습니다. 대학교 시절 저는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독립하였고, 또한 동생들에게 용돈을 주고 있어 부모님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는 얼마 전 귀가 도중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께 도움을 드림으로써 나눔과 배려 활동에 실천하였습니다. 제가 실천한 나눔과 배려 활동에 관한 진단과 성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장점, 즉 제가 잘한 점은 역할이 주어지거나 또는 저에게 도움을 청해오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점, 즉 문제점으로는 나눔과 배려를 가족 및 친구들, 이웃들에게 적극적인 태도로 먼저 임하진 않은 것이 저의 단점, 즉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과 실천 사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세운 향후 계획으로서 첫 번째, 가족 모임에도 적극 참여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실천 사례로서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조정해 추석에 내려가 가족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들의 기쁨, 슬픔을 나누는 것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친구 감정에 공감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실천 사례로서 고등학교 동창 친구에게 생긴 고민에 대해 전화로 적극 상담도 해주고 직접 만나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조금 귀찮은 일이라도 제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실천 사례로서는 기숙사 홀 테이블에 음료수가 엎질러져 있어 제가 먼저 발견하여 제가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관계 2의 나눔과 배려 21학번 양효정입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해드리자면 나눔과 배려의 사례, 향후 계획, 실천 사례, 효과와 느낀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눔과 배려의 사례, 그중 초입니다. 저는 가족에겐 집안일과 심부름을 도와드리고 친구에겐 문구와 책을 빌려주고 이웃에게는 밝게 인사하고 떨어진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중입니다. 가족에겐 힘든 일을 도와드리고 친구에겐 엇나가지 않게 옆에서 도와주며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이웃사회에는 헌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고입니다. 우선 가족은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고 친구에겐 모르는 문제와 그리고 고민 상담이 있으면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이웃에게는 사회를 위한 캠페인을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대입니다. 가족을 위해 힘드신 가족을 위해 대리운전을 하고 집안일을 덜기 위해 자비로 가전제품을 구매하였으며 호기심이 있는 친구에게 무엇이나 알려주었고 이웃에겐 헌옷을 기부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할 때 해야 하니까 하는 것처럼 사무적으로 하지 않는지 그리고 진심을 다한 또는 습관이 들여진 그런 나눔과 배려인지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점차 메꿔가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것입니다. 다음 실천 사례입니다. 집안일 중 설거지가 시간과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식기세척기를 가족에 선물하였고 친구에게는 평소 갖고 싶어하던 게임을 생일 때 선물하며 이웃사회에는 이웃을 친절히 대하며 작게나마 이벤트라도 열어 추억을 선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간관계의 이해 발표 준비 과정에 관한 느낀 점 및 소감문 개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성격이 착한 편이 아닙니다. 할 말하는 성격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더 유하게 생각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별과제에서 가장 힘든 역할을 맡게 될 수밖에 없는 조장을 맡아주신 유소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제가 해왔던 나눔과 배려가 그냥 본능적으로 별 생각 없이 해왔었는데 이제 한 번 다 점검해보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실천해왔던 나눔과 배려들을 분석해보니 이제 저희 이제 안 좋았던 버릇이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행동을 보고 나니 이제 고쳐야 할 점이나 이제 보완할 점을 이제 실천해보니 간단한 건데도 이제 그동안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웠고 이제 나눔과 배려가 어려운 것인 줄 알았는데 사소한 행동이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제 자신과 상대도 뿌듯한 모습을 보며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의 문제점들을 이제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 인간관계 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이면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과거의 잘못된 인간관계를 파악을 하면서 제가 가진 인간관계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앞으로 타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실제로 계획을 짜볼 수도 있었고 연습을 해보는 계기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진행하거나 나눔을 진행한 거를 정리를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PPT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한 발 더 성장한 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런 수업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앞으로 비전을 다져가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느낀 점 및 소감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 저의 나눔과 배려 활동에 관한 성찰 및 재점검을 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을 통해 앞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바탕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활동이 저의 대학생활 첫 조별 과제이자 첫 조장 역할을 맡게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들었던 것과는 달리 조원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감문입니다. 나눔과 배려 과제를 준비하며 우여곡절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학우분들에게 많이 가르침을 받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를 더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눔과 배려를 할 때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 더 떠오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조 학우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인간과 관계의 이해 2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